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타만세님이 채팅창에 적으신 거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제결혼 시장은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 국제결혼을 이제 희망하는 분들 많아졌고 실제로 국제결혼을 행동 옮기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하신 분이 연결해주는 사례도 많아졌어요. 새끼 쳐주는 사례. 국제결혼에서 사시는 분이 국제 여성분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이제 친척 그리고 형제 아니면 이제 주변 친구들을 연결해가지고 매칭시켜서 이제 국제결혼이 증가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국내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세는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국내혼은 감소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베트남과 일본의 어떤 그런 국제결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은 그래요. 남자 입장은 한국에 나이 차고 답 없는 여자 만날 바에는 나이 어리고 좀 멘탈 강하고 경제관념 있는 외국 여성을 데리고 와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실제로도 결과가 좋으니까. 사실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국제결혼 장점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장점이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라고 이 채팅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객관적으로 나이가 어립니다. 월등하게 어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막강한 장점이죠. 한국 여자보다 굉장히 젊어요. 상대가 안 될 정도 젊어요. 제가 어제 아랫게 그 국제결혼 하신 분, 국제결혼 하신 분이 아니라 국제결혼 이제 하려고 베트남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실제로 만났던 이제 베트남 여성이 4분 계신데 24, 22, 18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 물어보니까 베트남 여자분들 보통 이제 결혼 나이대가 19에서 23살 사이, 평균적으로 22살 정도로 합니다. 일본 여자와 국제결혼 하신 분들, 일본 여성하고 국제결혼 나이가 26에서 27. 한국 여자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래도 남자 입장에서 국제결혼 하면 안 됩니까? 메리트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외국 여성들은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피해받는다. 아니면 이제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다고 얘기한 여자가 없어요. 한국은 그런 여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젊으니까. 반면에 한국 여자분들은 젊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확률보다 월등하게 낮습니다. 월등하게. 그러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 이혼율보다 반도 안 돼요, 이게. 반도. 이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긴 하는데 적어도 국내혼 이혼보다는 월등하게 낮다는 거. 그 말인즉슨 웬만하면 안 갈라서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외국 여성들은 맞벌이 희망합니다. 전업주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여자처럼 아파트 같은 거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보다는 결혼 비용이나 이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것도 객관적인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한국 여자들처럼 불륜의 위험성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이것도. 한국 여러분 아시겠죠? 불륜 공화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도 불륜을 저지르긴 하지만 여자도 불륜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배우자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근데 적어도 국제결혼 하신 분은 바람 나가지고 가정이 깨졌다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바람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외국 여성 자체가 그런 불륜이나 이제 가정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여기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의 국내혼보다는 불륜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맞죠,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아시고 모르게 동유럽권의 같은 경우 여자분들은 불륜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목숨 내놔야 돼. 불륜에 걸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마인드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여자분들이 그 불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여자분도 불륜을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한국보다는 그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 국제결혼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역지사를 생각해봐. 남자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왜 한국 땅에서 나이 먹고 다범 여자를 왜 만나야 되냐? 남자 능력 있고 조건만 괜찮으면 굳이 외국 땅 가가지고 선택지가 넓은데, 맞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결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채팅에 나온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미래에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결혼 못한 한국 여자들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거에 관한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여성 단체들이 한국 여자나 외국 여자랑 충돌 발생 시 무조건 한국 여자 편드는 법 안 개정하려고 또 쇼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아,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여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충돌 많이 합니다, 이게. 분명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국 여자한테 국제연애 얘기하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 아시죠? 좋은 소리 못 나오면 왜냐? 좋은 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밖으로 뺏기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결혼한 외국 여성들에서 기본적으로 적개심과 불쾌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나 결혼 못한 노처녀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분명히 이게 사회적 문제에 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밥그릇 싸움이나 아니면 이제 텃세 문제. 왜냐하면 지금 여자분들 결혼 못한 사람 많이 생겨요. 결혼 못한 여자 입장에서는 그 젊은 외국 여자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만났을 경우에 뭐 이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텃세를 부린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일삼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결혼 못한 여자분들, 나이든 여자분들은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누구한테 자신의 감정을 또 퍼부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언어 폭력이나 좀 사회적 이제 불이익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국제결혼 남자들이 좀 많이 막아줘야 돼요. 편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국결혼 하신 남자들이 좀 역할이 있어. 외국 여자가 혹시나 결혼하면서 한국 여자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듣잖아. 그럼 녹음하라 그래요. 예. 뭐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든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라든 아니 나에 대해서 뭐 욕하더라 하면 녹음을 다 하세요. 녹음을 다 해서 공론화 시키십시오. 이거 공론화 시켜야 돼, 이게.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국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 어디 가서 일하거나 뭐 한국에 돌아다니는데 뭐 욕을 하더라. 나를 보고 욕을 하고 사태질을 하더라. 그런 것들을 녹음을 다 시키고 영상을 다 만들어. 그런 것도 공론화 시키면 누가 손해일까? 누가 이미지 나빠질까요? 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인생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야. 예, 인생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에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것들. 정말 온라인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지은 얘기고, 오프라인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억울한 경기 것들 잡고 있잖아요. 영상이나,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이런 거 공론화시키면 누가 손해일까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억울한 겪는 걸 녹음해가지고 알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 맞죠? 내가 누구한테 뭔가 침해받는다는 것을,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욕먹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취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 알리게 되면, 이런 것들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면 유튜브나 각종 SNS로 알려지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한국 여자가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쟤네들은 자기들이 인생 못 산 건데 이걸 억울한 사람한테 포네? 그러니까 자꾸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 계속 무덤 파라, 무덤 파. 누가 좋아할까? 저러면 직장에서는 안 써줄 것 같은데. 아이고, 갈 때까지 갔구나. 아이고, 진짜. 어떻게 염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냐.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더 이미지가 나빠져, 이게. 거기다 국제결혼 파이 커지면 저분들도 목소리 냅니다.
목소리 내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선거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파이가 커진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는 것은 선거권에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이제 그 투표가 중요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을 너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파이가 커지면. 그분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른,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분도 여자기 때문에. 그리고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동남아 여성들은 한국 땅에 와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일을 할까? 보통 한국 여자들이 관심 안 가지는 분야, 힘들어하는 분야, 뭐 물류창고나 아니면 이제 공장 생산지 또는 청소일, 예. 아니면 건설 현장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요. 아니면 식당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가 문제냐면 한국 여성들이 결혼 못하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일자리에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싫어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결혼 못한 미혼 여성들은 국제라는 외경성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 못해가 나이가 찬 여자라고 봅시다. 그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할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듭니다.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일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 그럼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물류창고 가서 쿠팡 프레스 일한다거나 아니면 공장 가서 일한다거나 식당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그 자리에 외국 선생님들이 떡하니 잘 잡고 있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이미 직장 문화에 한국 여자분들을 바라는 거 많고 일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받아줘. 이미 그 자리 외국인들도 지키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들까? 아, 나 일해야 되는데 저기 베트남이나 동남 아가씨들이 다 들어와서 일하고 있네. 나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개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나이 먹으면 힘든 일 해야 되거든요. 이 서비스 사무직 안 받아준단 말이야. 몸순이 해야 되는데 정작 몸순이 들어가면 동남아 여성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국밥집이나 이제 고깃집 가더라도 그 앞치마 메고 일하는 동남아 여성분들, 베트남이 아니라 미얀마, 네팔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지금 E9 비자 받아가지고 아시아 주요 18개국에서 여성들이 많이 와요. 젊은 여성들이. 심지어는 노가다 현장에서도 동남아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 가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공 같은 데 보면 조경 산업 같은 거 하잖아요. 조경. 왜 잡초 같은 거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묘목 심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 동남아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새벽에 가보면. 근데 한국 여성분들이 하는 건 나 본 적이 없어. 그게 아줌마들이 하는 거 봤는데, 나이가 차찬 이제 좀 50대 아줌마들이 하는 거 봤는데 30대 아줌마가 하는, 여자분이 하는 거 못 봤어요. 이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일자리 뺏기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있잖아요. 뺏겨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당연히 한국 여자 입장에서 이제 저런 국직결한 여자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감정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디서 느껴지냐면 길거리 같은 데 가잖아요. 길거리 같은 거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이제 손잡고 이제 걸어가면 왜 이제 한국 여자분들이 약간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눈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게 약간 부러워서 본다기보다는 약간 배 아파서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들한테도. 아니 꼽게 본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은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진출하는 것을 고온시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결혼 시장을 바꾸는 거 힘들어요.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여자분 중에 괜찮고 능력이 좋은 사람 아니선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근데 그런 여자 얼마나 있겠냐고. 정말 여자 중에 성격도 괜찮고 정말 가정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크고
그리고 좀 멘탈까지 좋은 여자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자분들 멘탈 안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경제력 가진 분도 많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남자 입장에서 걸러야죠. 걸러지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거야. 이걸 가지고 오래 하시면 안 돼. 그럼 본인들이 열심히 살았어야지. 본인들이 좀 어떻게든 이상한 쪽에 빠지지 않고 좋은 멘탈 가지고 좀 젊었을 때부터 일 열심히 하고 살았어야죠. 젊었을 때 뭐 소비하고 돈 쓰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보냈냐고. 그 우리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남자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젊을 때 놀아라. 여행도 가고 사치도 부리고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등떠 민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자기들이 뭔가 힘든 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왜 남자가 받아주기 원하는 거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연애하고 맞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런 시간 보냈잖아. 누가 시켰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렇게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와가지고 왜 딴청을 피우느냐 말이야.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결혼 시장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차서 능력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결혼 못하는 거, 그런 사람 많이 생기는 거야. 이제 여자들도 미혼에 대해 걱정을 해야 돼. 이제 이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하는 게 꿈이 될 겁니다. 꿈. 그리고 결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 어떻게 결혼했다고 난 결혼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됐다? 아니야. 이제 남자도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혼 문화도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멘탈이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사치가 심해. 그러면 결혼 엎어버립니다. 빨리 엎어버려요. 옛날처럼 남자가 참고 그래 부모님 생각해서 참고 살자 그게 아니라, 아 얘가 싹수가 보이네, 스탑널커네, 그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 이 결혼 깨버려. 이게 빨리 깨서 그냥 해외로 가버리자. 빨리 보따리 싸고 나가자, 이 마인드야. 이미 싹수가 보이는데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평생 저렇게 살았는데 나이 먹어 바뀌겠냐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결혼했다고 해서도 있잖아요, 뭐 남자 무조건 평생 책임지다, 그런 마인드도 많이 변할 거야. 이제 적어도 한국 여자한테만큼은 남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 결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동안 이지였지만 이제 이지가 아니라 하디스트 올라갑니다. 하디스트. 여자분들 게임 난이도 이지를 하다가 하디스트 하면 과연 깰 수 있을까? 첫 판이라 깰 수 있을까요? 메탈 슬러그 레벨 1로 하다가 레벨 8로 하면 깰 수 있을까? 여자분들이 메탈 슬러그 레벨 1로 해도 못 깨는 사람도 많을 텐데. 레벨 8로 하잖아요. 그러면 첫 판도 못 넘어갈걸? 한번 레벨 8로 한번 깨보시라고. 결혼 난이도를. 절대 다수가 탈락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